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자, 10월 10일, 화요일 아침은 아니고 점심때군요. 예. 자, 3부 순서 오늘장 승부주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 연휴 때 통으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쉬고, 어저께 또 한글날 연휴로 또 하루 쉬고, 예. 주차로 한 3주 차를 건너뛰고 나서, 예.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 네, 오늘 어저께 하루 쉰 게, 아침에는 분명히 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어저께 바로 우리 시장이 열렸다고 하면 아마 오늘 아침에 잠깐 보았던 그런 상승을 가져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저께 밤에 미국 시장이 참고가 되면서, 미국 시장도 초반에는 좀 약세였지만, 후반 들어가지고 오늘 새벽녘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오늘 출발이 지난 금요일과 간밤에 있었던 이틀치 상세를 합산을 해서 플러스 누적되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한 두어 시간 정도 시장이 굉장히 달아오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안점이 됐던 부분들은, 예, 당연히 이제 중동 분쟁 이슈가 있고 또, 예, 중국의 반도체 장비 뭐 도입, 예, 허용, 이것도 사실 되게 기분 나쁜 내용인데, 예, 시장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무식해가지고, 아니 미국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들어가 보내지 못하면은 또 못 들어가고,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걸 또 좋아합니다, 시장에서는. 막혔다가 뚫렸다고 하니까, 예, 반도체 장비 허용되는 게 웬일이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중동 분쟁 일어나다 보니까, 예, 방산, 예, 플러스 에너지, 기름 쪽 올라가서 정유회사 좋은 것도 있고, 오늘 S-오일이나 SK 같은 거 센 것들도 이유가 되겠고, 기름값이 사실 간밤이나 주말 사이에 그렇게 많이 튀어오른 것도 아닌데, 오늘 소위 LPG 관련주라고 하는 애들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예, 가관입니다. 이런 전쟁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유가가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고점보다는 훨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LPG라든가 대체재 관련된 그런 섹터들 종목들이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다가, 하다못해 주유소 관련주들도 세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또 돋보이는 양자컴, 예, 거기다가, 예, 초전도가 사실은, 이게 제가 8월 달인가요? 맨 처음에 초전도 나왔을 때 결론이 뭐라 그랬죠? 제가 그때 유추했던 결론이 분명히 짜가는 짜간데 완전 짜가는 아닐 것 같다라고, 좀 어설프게 끝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초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번 급등이 나오다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원위치가 됐는데, 신성델타테크만 덜 부러지고 버티다가 오늘 올라가니까 거의 쌍봉 비슷하게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모양이 다다르고 있고, 지난주에 올라갈 때 재상승 이슈가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해당되는 이 에너지 연구소 쪽에 초전도가 가짜일 뿐이지, 초전도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재니까 어디든 먼저 개발을 하면 대박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올 때도 초전도 얘기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일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양자 컴퓨터는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양자컴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큐비트라고 하는 거 있어서 멀티 큐빅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수 있고, 양자 컴퓨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컴퓨터가 만 년 걸리는 걸 뭐 200초면 푼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관점들이 살아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의 예, 우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난 연초에 대통령께서 저 아랍에미리트 간 다음에 스위스 가서 다보스 포럼 할 때 스위스 공대 가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석학들하고 뭐 토론하고 온 다음에 완전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뭐 TF도 만들고 포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양자 컴과 관련된 부산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뭐 원탑으로 올라가는 주인공이 없다 보니까 요거 우리나라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면 이거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고 뭐 어쨌든 예, 그렇게 좀 찝으신 것 같아요. 누구의 힘이든 누구의 뭐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 보안이란 것하고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양자 컴퓨터 올라갈 때 보면 보안 관련주, 물리 보안 관련주들, 또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이런 것들 또 AI랑 엮여 있기도 한데 지금 양자컴이랑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섹터들의 종목들이 또 여러 개가 나와요. 예, 오늘 강한 종목들 지금 그림을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워드로 짧게 말씀드렸던 뭐 중동 분쟁과 관련된 방산과 에너지, 또 우리나라는 방산이 그냥 뭐 중동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뭐 기사에 엊그저께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북한이 또 유사하게 도발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예, 아이디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이번 분쟁에서 나온 뭐 파생 효과 중에 하나가 유사한 일이 한반도에도 벌어진다고 하면이라는 이프가 붙다 보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반도체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아마 다음 달 정도 에이펙 정상회담 미국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혼란한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뭐 하여튼 글로벌 탑2니까 정상이 만나서 뭔가 좀 해봅시다 이렇게 의기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이든도 지금 한창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뭐 예상은 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화당의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하원 의장도 일단 해임됐고, 또 지금 유가 관련된 이슈에서 중동 분쟁이 나면은 또 트럼프는 뭐 엊그저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대통령이면 이런 거 안 나왔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긴가민가 하면서도 어쨌든 여론적으로 봐서는 미국 대통령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을 굉장히 경계하기도 하지만 또 실제 뭐 연세도 연세고 나이도 들고 또 하는 정책마다 약간 이렇게 날카롭다 이런 느낌은 없다 보니까 예, 트럼프가 정말 못된 놈인 것 같은데도 미국 국민들은 은근히 그냥 아주 강한 스트롱맨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지 최근에 뭐 사전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트럼프가 10% 이상 이기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 정권에서야 트럼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거 다 걸어가지고 지금 기소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는 꿋꿋하게 자기 갈 길 아직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바이든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사면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좀 부흥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뭐 최근에 하여튼 부동산 쪽으로 뭔가 좀 이슈가 터지면서 외국인들 외자라고 하죠. 외국인 자금 자꾸 빠져나가고 GDP에 대한 예상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 중국이 뭐 활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뭐 자칭타칭으로 듣다 보니까 뭐 부양책 세게 해야 되는데 또 부양책 세게 하면 또 무리수라고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뭐 하여튼 고민이 많은 때고, 또 이런 와중에 미국의 견제도 이겨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미국은 또 바이든 입장에서 중국을 계속 옥죄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선거 기간 중에는 뭐 화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뭐 경제적인 동맹을 맺어서라도 좀 경제적으로 좀 뭔가를 풀어보자. 지금보다 나은 서로 간의 상호 이익을 취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맞게 되면 다음 달 정도 에이펙에서 만나서 어떤 뭐 도출이 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 미국과 중국이 그런 식으로 교통 정리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입장이 될 것이냐, 증시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10월 하순에서 11월 달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5G를 거쳐서 지금 6G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뭐 암호라든가 보안의 강화 이런 것들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제가 여담이지만 저 오면서 뉴스 잠깐 스치면서 봤는데 뭐 선관위에 대해서 국정원인가 뭐 어디서 지적을 했는데 그 선관위 명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내년도 총선이라서 또 굉장히 민감한 주제긴 한데요. 뭐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식의 또 뉴스가 아까 한 11시 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자료잖아요. 선거 결과를 혹시라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해킹이 시도된다든가 이러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때문이라도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보안 관련주 쪽이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분쟁 또 뭐 해킹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안주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좀 모색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여러분, 뭐 9월 달 하순에 굉장히 힘들었던 한 2주 정도 이상의 시간을 보냈고 연휴 지나서도 사실 뵙지 못했지만 연휴 딱 끝나고 추석 연휴 그 6일짜리 끝나고 첫날 10월 이제 됐으니까 괜찮겠지 이랬는데 어땠어요? 그날 한 50 몇 포인트, 6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도 한 30포인트 이상 빠졌죠. 그 다음날 반등 주는 것 같았다가 도루 마이너스 살짝 나면서 끝났고 뭐 플러스 난 반등은 사실 이제 오늘 빼면은 지난주 금요일이 뭐 유일하게 그때도 조마조마했었는데 어떻게든 뭐 플러스로 약간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의외로 고용 지표가 후지게 나왔는데도 후졌다라는 건 사실 고용 지표 자체는 좋았지만 시장에 대한 해석이 후지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10월이라 그런가 그마저도 극복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또 이번 연휴 사이에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것도 큰일 났네. 인플레이션 자극하겠네. 이런 식의 이제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뭐 유가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어젯밤에 미국 시장을 지켜봤는데 뭐 생각보다는 또 차분하게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 아침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축을 해가지고 강세 종목들이 상당수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종합 보니까 10포인트 정도 내외네요. 아까 제가 최고로 본 게 플러스 한 39포인트까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뭐 아침에 한 10시 전후해서 굉장히 피크를 이뤘던 장이 지금 서서히 지금 바람이 빠지고 있는 뭐 그런 형국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1시간여 이상 운전을 하고 와가지고 앉은 터라 솔직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뭐 바람이 빠질수록 뭐 시장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업종들이 또 바람이 빠질수록 또 시장은 희귀하게 또 뭐 지수와 좀 무관한 섹터들 흔히 말해서 B급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얻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 아침에 잠깐 플러스였다가 10시 정도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났었는데 지금 또 18% 정도 오른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엑스게이트가 제가 약 한 달 전쯤인가? 예.
저희 그 저녁 방송에서 추천주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번 세게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양자컴이라든가 하여튼 보안주 이슈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중앙은행 그 CBDC 이슈도 있었죠. 결국 그것도 암호라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최근에 그 시장에서 주도한답시고 나오는 그런 테마주들의 이면에 가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보안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 관련된 것들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연관된 부분들이 공통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자, 네. 자, 오늘장 승부주 오늘은 아무래도 1, 2부 때도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분쟁과 관련된 파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장 전에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대낮에 말씀드리면 오전에 실컷 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는 같습니다만 그분들하고 또 앞서서 전달드린 분들하고의 핀트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게 오늘 지금 12시부로 분쟁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이 됐든 몇 주가 됐든 앞으로의 방향성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실 때 좀 참고가 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요새 지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동이 나와요. 예. 몇십 포인트 좀 오르다가 보합되고 이러는 거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음, 이유야 여러 가지 되려면 될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 줄줄 흐르는 거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하고 약간 지역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대치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약간 유사하다라는 그런 개념도 하나의 이유쯤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요새 같은 때 이제 이유를 딱 대면 오늘 같은 날 사실 민감한 이슈라고 생각들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만약 지금 제가 오전보다 장이 좀 약해지는 거에 뭔가 이 설명이 필요하다. 시장이 흘러가는 뭐 약세? 약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약세 분위기로 가는 이유? 저는 아까 아침 한 30포인트 넘게 오를 때는 이게 웬 건가 했죠, 사실. 지금 어, 혼동인 건데 예, 분쟁이 종료되었는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장이 왜 올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가 반가워서 오늘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미국이 밤사이에 좋은 점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시중에 금리가 워낙 오르니까 연준에서 금리 따로 올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연준 부의장인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마스에서 뭐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합의가 가능하다 정전 이런 거 휴전 얘기 또 누군가 했다라는 얘기가 또 미국에 퍼지면서 그렇지 몇 년 전에도 한번 6일 전쟁 같은 식으로 이스라엘이 사실 6일 만에 깨부시고 그냥 종친 그런 전쟁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시각들에서도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10시 때 나왔던 거 제일 제가 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 지지 선언. 빈 살만이 아까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편먹기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전쟁 뭐 하마스가 이렇게 때린 거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또 설득력 있는 제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사우디가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뭔가 좀 자극을 줘서 이런 걸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꽤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우디가 뭐 러시아랑 편먹고 유가 감산까지 하면서 미국 쪽에 좀 맞서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사우디 입장도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히 뭐 세계 최대 부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웃기지만 사우디도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붙어서 해먹을 수 있는 대로 또 해먹었다가 또 담을 빠진 것 같으면 미국에 붙어가지고 증산 내년부터는 할 수 있으니까 뭐 또 이스라엘하고 좀뭐 그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보장을 해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제안을 은근히 하면서 미국 쪽 지금 뭐 바이든도 사실 지금 애가 달아 있으니까 증산해 준다고 하면서 조건 붙여서 제안 오면 바이든이 들어주만 하면 뭐 들어주지 않을 생각은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좀 이스라엘하고 약간 짝짝꿍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란을 배후로 하는 지금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무장 세력들이 그냥 안 놔두겠어 뭐 이렇게 하여튼 벼르고 있다가 디데이를 하필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그 저녁 무렵을 잡아가지고 그게 하필이면 1973년도 그 중동 전쟁 나오던 50주년 되는 날에 뭐 하루 뒤인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슨 기념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한눈을 파는 사이 하여튼 기습 공격이 있었던 것들인데 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뿌리 나가지고 가자 지구 봉쇄하고 뭐 예,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무장 뭐 세력들도 거기 있지만 그냥 진짜 순진무구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냥 뭐 피하라라 그랬는데 그 세종시 정도의 넓이에 240만이 사는데 그 인구가 어디로 피해요? 다 장벽으로 막혀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시간 지나면 우린 무차별로 폭격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방법이 없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분위기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봐서는 오늘 이제 오늘 유가 부분도 좀 그래요. 유가가 하루 만에 오름폭치고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WTI 기준으로 94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뭐 한 82달러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뭐 어제 간밤 뭐 주말 사이에 한 4%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또 살짝 뭐 현물 시장 기준으로 보면 약간 내려 있는 걸로 나오긴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봐서는 우리나라 그 아까 뭐 보안 얘기도 드렸지만 안보 관련된 종목들 또 강세가 눈에 띄게 좀 있어요. 오늘 특이하게. 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몇 안 되는 수출 방산 대국이 되다 보니까 저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면 '아 방산 수요 또 커지겠네.'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뭔가 예 계속 뭐 제품을 좀 쓰던 무기를 좀 뭐 신무기로 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땡겨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다가 막 팔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죠. 예. 당장 우리나라도 이거 뭔가 개량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배치할 거 지금 빼 가지고 뭐 동유럽 쪽으로 먼저 보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안보 공박에 대한 우려들 같은 것들도 완전 없다고 얘기 못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지수가 흘러내리는 데는 역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좀 뭐 부정적인 이슈들이 뭐 연휴 사이에도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로봇과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소멸이 일단 되고 나니까 로봇과 관련된 대형주들 흘러내리는 것도 유관해서 좀 관련 저 섹터들 약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이 흘러내리는 걸 뭐 코스피가 꼭 따라 흘러내려야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유관돼 있는 업종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보통 이 형 동생으로 많이 지칭을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형이 먼저 치고 나가서 꾸역꾸역 뭐 코스닥도 강보합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이 흐름이 뭐 코스피가 밀리면서 코스닥이 밀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흐름상으로 보면 코스닥의 주요 대형주들이 먼저 흘러내리면서 코스피의 대형주들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지금 지수가 밀리는 형국. 그러니까 아까 한 10시 때 고점보다는 꽤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하락폭은 아니죠. 뭐 코스닥은 당연히 하락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슈가 뭐야? 아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 들렀다고 하니까 그럼 그동안 지금 뭐 물밑 작업을 했던 미국의 중재를 통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이 뭐 국교 정상화 이거 지금 물 건너간 거잖아요. 당장은. 예.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엮여서 오늘 뭐 아침부터 당연히 우려가 됐던 부분이지만 사우디 뭐 네옴시티 관련됐거나 이런 쪽도 지금 힘든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유럽의 국가들도 알게 모르게 팔레스타인도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일단 뭐 지원 다 중단해 버린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어제 그제. 돈들 떨어져. 사우디도 지금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쪽에도 뭐 관련해서 뭐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던 것도 수년될 뿐만 아니라 당장 미국에서 어제 사이에 반응 보면 방산 에너지는 센데 항공은 일단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게 뚝 떨어지니까 어제 항공주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항공주가 빠진다라는 게 그냥 항공주만 빠져 이게 아니라 그쪽으로의 물류의 스톱을 의미하거든요. 예. 배라고 가겠어요? 위험한데? 뭐 항공만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은 뭐 6일 전쟁 생각하면서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무난해 이렇게 옛날에 그러고서 금방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워지금 제약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게 되면 이게 또 골 때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들도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서 마치 뭐 전쟁이 내일이라도 그냥 끝날 것처럼 휴전이 될 것처럼 뭐 미국이 중재해서 금방 악수하고 뭐 포로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끝날 것처럼 지금 아침에는 마치 뭐 행복한 해피엔딩을 꿈꿨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기타 뉴스들이 결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빨리 끝날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차 싶은 생각이 아마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음. 뭐 그런 부분도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스라엘하고 외교 정상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돌발 변수로 딱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저는 뭐 솔직히 제가 빈살만한테 무슨 충고를 할 건 아니지만 빈살만이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편에서 내가 뭐 중재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좀 노림수를 갖고 어, 조금 하락하면 사봐야지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들도 이 생각보다 마이너스에 샀는데도 더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좀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음, 그리고 제일 주안점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감히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겠냐 이런 생각으로 수십 년 잘 살아왔잖아요.
예. 근데 어제 그제 나온 인터넷 뉴스들 한번 보세요. 예. 북한이 하마스보다 훨씬 센데 저런 식으로 아날로그로 공격하면 우리나라 예 방어망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사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 솔직히 최근에 한 1-2-3년 동안 뭐 큰 군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쟤네들이 뭐 하겠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이 또 굳이 쌍십절이라고 북한 뭐 노동당 창건일인가 그래 가지고 군사 정찰 위성 또 날리는 날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뭐 고런 거 겸해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또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살짝 시장에 녹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인제 방산 쪽에 관련된 이슈보다도 오늘 코스닥이 미끄러지는 건 결국은 지금 뭐 코스피 쪽에선 포스코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가 크고 에코프로가 지금 80만 원이 깨질까 말까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결국 2차 전지와 배터리 쪽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뭐 편치 않다라는 거 그게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동안 끌어올렸던 지수에 지분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좀 힘들다고 하는 거 그게 일본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다른 점 아니겠어요? 일본이 지금 2차 전지 쪽 관련된 업체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큰데 걔네들이 굳이 약해 가지고 뭐 덜 오를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가끔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할까요? 예. 그 사실 아무도 설명 못 해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말씀드리는 거지 아시아권에서 지금 유독 뭐 니케이도 2.3% 올라가고 하다못해 홍콩 지수 0.8% 올라가는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만 예. 뭐 그래도 코스피는 아직 플러스긴 한데 코스닥만 유독 약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굳이 막 찾아 가지고 해석을 하자고 치면 뭐 그거죠 뭐. 2차 전지가 안 되는데요 지금. 예. 그게 가장 큰 뭐 이유라고 하면 이유일 것 같아요. 예. 기관하고 언론이요? 예. 기관하고 언론이 왜요? 뭐 우리나라 뭐 예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예 기사 써 가지고 빼트린 것 같다고요? 예 그럴 거였으면 아침에 30 포인트 넘게 오르지도 않았겠죠. 예. 사실 뭐 일치되지 않는 많은 투자가들의 뭐 의견이 다양하니까 나오는 현상이겠죠. 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시간이 아까 아침보단 지수가 많이 밀리고 안 좋은데 이따가 2 시쯤 지나서 갑자기 "시장 이대로 밀릴 수는 없어."라고 해서 저가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아침하고 유사한 지수가 다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건데요. 예. 다만 5분 뒤 10분 뒤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뭐 아침에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밀리는 건 너무 이상하고 주식 가진 사람이면 맨날 하는 생각인데 어 그런 뜻대로만 다 되면 감히 주식장에서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예. 사실 오늘 누가 봐도 아침에 장이 오른 거 자체가 이상한 건데 예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뭐 반도체가 아침에 삼성전자가 2%좀 올랐던 거 그거에 힘입어 가지고 세게 올랐던 거고 뭐 아침에는 잠깐 2차 전지도 잠깐 또 플러스 났었고 그러니까 그냥 와 한번 분위기가 했던 거예요. 미국 시장이 아침에 빠졌다가 오후에 플러스로 끝나니까 마치 뭐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변수고 미국이 이틀 동안 올랐다는 거에 우리 시장이 그냥 반응을 한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시장하고 또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맨날 올라갈 때는 동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동조화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뭐 되는 날은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렇고요. 예. 우리 지금 상황들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뭐 한계가 있다든지 그런 거. 지금
제가 이따가 원래 준비해 온 뉴스들 보면은 심각한 얘기들 많아요. 지금 오늘 뭐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많이 사전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이런 기사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없지 않아요?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 대출이 수십 조가 늘었고 미국 대기업도 지금 파산이 급증하고 있고 하반기에 파산이 더 나온다. 이런 기사 보면서 '장이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이 파산하고 가게들이 파산한다고 하는데 예 이런 데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 어제는 안 먹혔지만 이 그랜섬이라고 하는 미국의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가 S&P 500 예 조만간 50% 빠진다고 얘기했다라는 이런 내용은 또 뭐 반등장에서 많이 소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S&P 지수가 50% 폭락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장이 또 미국 따라하면 안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겠죠. 예. 미국이 S&P가 50% 빠지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비슷하게 빠질 것 같은데. 자, 찰스 스왑이라고 하는 예 꽤 뭐 괜찮은 기관 그 증권사인 것 같은데 기업의 디폴트 증가가 내년도에 미국 경기 침체 빠뜨릴 거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도 오늘 뭐 사이에 연준 부의장의 뭐 멘트라든가 예 그 하마스의 일부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극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예 베이스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예 불편하죠. 예 말을 다 대놓고 하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예 뭐 미국은 지금 당연히 그냥 올라가야 되는 초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될 상황들이 앞으로 있는데 '한 번쯤 상승장이 있을 거다.'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 제가 뭐 굳이 기간을 "내년 봄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그때까지라도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많이 있는 것뿐이지 시장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원래는 뭐 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이 정말 뭐 초금리 시대가 빨려 가지고 기업과 가게가 다 망가지기 전에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정책이 그렇게 속도전을 갖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웬만큼 망해 봐야 인제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금리 인하를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뭐 기간을 충분히 갖고서 숙고를 한 다음에 결정이 날 때쯤 되면 사실 그때는 이미 예 장이 아작이 나 있을 때죠. 예. 장이 뭐 최고에서 빠지기 일보 직전일 때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가장 안 좋은 거의 절정일 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죠 대부분. 예. 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 이스라엘 이슈였지만 지금 시장은 이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우리가 뭐 원해서 온 건 아닌데 3년 전에 팬데믹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작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예 나오면서 이중고가 만들어진 거죠. 팬데믹도 힘든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래서 지금 수급의 예 모든 공급과 수요의 그 헤게모니가 깨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진영 논리까지 나오면서 더 트레이드와 관련된 것들이 깨져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불균형,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어떤 때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굉장히 부재해지는 뭐 이게 누군가의 뭐 꼭 책임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수렁에 빠진 거예요. 팬데믹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하면서 수급이 안 맞는 거야. 막 뭐 겨울이 돼서 난방이 필요한데 러시아에서는 또 개기면서 안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작년 예 가을 겨울에 기름값하고 가스값 그렇게 올라갔던 거 기억들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려우니까 연준에서 돈을 팬데믹 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풀었는데
그렇게 풀면은 계속 결국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될 것 같으니 작년도 5 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제 유동성을 좀 축소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로 회수를 하려다 보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인제 탈이 나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장이 아작나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양쪽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경기가 그러니까 고용 지표만 보면 망하지 않고도 어떻게든 웬만큼 그냥 골디락스적인 분위기에서 경기 침체까지 살짝 갔다가 그냥 도로 원상태가 되는 그런 지경이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장이 무진장 좋아요. 올해 아마 6 월달 7월 한 5-6 월까지는 그랬던 장이에요, 연초부터.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이제 안 올려야 되는데 유가 같은 것들이 자극이 되면서 금리를 또 올려야 돼 인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내년도 점도표가 4번 내리는 거에서 2번 내리는 걸로 바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제 완전 황당하게 된 거죠. 경기 침체가 이렇게 되면 어차피 고금리가 되면 오게 될 텐데 금리 속도로다가 빨리 제어를 해줘 가지고 뭐 10명 망할 거 3 명만 망하고도 지탱이 되게끔 빨리 배려가 돼야 되는데 유가 같은 것들이 간섭을 하면서 금리를 빨리 내리는 걸 막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한계 기업에 몰린 이 기업들이나 가게들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시장이 과연 뭐 앞으로 1년 뒤를 우리가 예상을 해 보자고요.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글로벌 시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 회복이 시작되는 글로벌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착각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1 년쯤 있다가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지 아니면 더 가난하고 이 그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들지 여러분도 가늠하실 수 있잖아요. 1 년쯤 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실업률이 좋다고요? 예. 어저께 예. 금요일 날 말고 어저께 오른 뭐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날 빠졌다가 오른 이유가 실업률이 그나마 예상보다 0.1% 나빠서 오른 건데 예. 뭐 3.7 이나 3.8 이나 뭐 초저로 실업 상태인 건 뭐 똑같긴 합니다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선 자꾸 인제 10월 달 되니까 9월 달하고는 다르게 뭐 미국은 그래도 양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들 찾아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고용 보고서만 보면 왕창 깨질 장이었는데 금요일 날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나온 건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실업률이 예상보다 0.1% 높게 나오니까 그걸 부여잡고 "이게 희망 요소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 건데." 이러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시장이 반등한 거였잖아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어느 쪽에다가 인제 무게를 두고 똑같은 내용도 해석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안 될 것도 될 수가 있으며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는데 9월 하순장은 될 것도 안 된 시장이고 10월 초순 미국만 보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시장으로 좀 약간 생각들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딱 보면 뭐 반응이 어쨌든 우리가 뭐 자생력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영 없으면 미국이라도 따라가면 그냥 차라리 낫겠었는데 그마저도 좀 잘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음 아침에 웬걸 싶었던 한 30여 포인트 후반대 상승이 다 어디로 가고 앞에 지금 3 자가 올라갔어요. 단자릿수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코스닥이 지금 12 포인트까지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뭐 진짜 한 3-4 시간 사이에 확 식어버린 그런 시장이 돼 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 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경기가 1년쯤 있다가 좋아질 거야? 아니면 경기 침체로 본연으로 내려 꽂을 거야? 양당 간에 하나쯤 1년 있다간 아마 발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쪽에다가 배팅을 하실 거냐? 예, 저는 뭐 아직은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침체인데 침체되기 전에 한 번쯤은 이제 용솟는다라는 거에 마지막 찬스를 잘 이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무난하게 이 정도가 최선으로 내려간 거고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남아서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서 뭐 작년도 1년 내내 빠져서 와 정말 힘든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니까 이제 보상받아야지 뭐 이런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흉악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스라엘 쪽에 관련해서 그전에 사실 제가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저녁 방송에 이제 저도 나가게 돼요. 지난주도 전 월화에 대부분 나가는데 월화에 나가는 거 2주 전에 그 말씀드려서 센서뷰 오늘도 강하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7%그 다음날 올라가지고 주간 수익률 1등 했었고 제가 그 추석 연휴 전전날 나와가지고 유신하고 모아 데이터 중동 관련해서 물론 오늘은 내려 꽂았지만 지난주까지 좋았어요 얘네들이 지난 주간에 뭐 장중 고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모아 데이터랑 유신 합치면 아마 한 2주 수익률이 40%대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럴 정도로 꽤 좋았습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오늘 나가는 화요일 방송 7시 거에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뭐 엑스게이터 오늘 세지만 그때 말씀드릴 때도 얘가 혼자 한 40%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누적 수익률을 만들면서 뭐 머큐리도 좋았지만 오늘 세 개가 다 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 추석 연휴 전에 말씀드렸던 거 셀바스랑 10센 미디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유진 로봇이 또 기가 막히게 상승을 하면서 첫날 바로 그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하루 만에 이 세 종목이 만든 누적 수익률이 45%가 넘어요. 그 뒤로 뭐 지난주 그 어, 수목금 시장에서도 유진 로봇이 또 추가로 오른 바가 있어서 한 50% 육박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제가 지난번 그 연휴 전에 사야 될 종목 15선 뭐 12선 이런 식으로 제 개인 유튜브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방송으로도 아마 추석 연휴 때 서너 번 아마 재방송이 나갔었을 건데 그때 말씀드린 한올바이오 파마 요때가 2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고가가 39,000 한 3,400원 아까 본 것 같은데 저 이번 추석 연휴 전후에서 진짜 제가 계속 방에서 말씀드렸던 유일한 종목이 한올바이오 파마 이거만 매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미국에서 얘가 지금 난리 났으니까 이거만 매매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서너 번씩 매매하신 분들 꽤 많아요. 오늘은 지금 현재는 뭐 음봉이 살짝 나 있지만 아까 39,750원 뭐 저희들이 시도했던 게 한 3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8, 9천 원 사이를 이 장중에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났다가 또 플러스 심하게 내주고 이런 것들을 한 3, 4일치 계속 해줬기 때문에 추석 연휴와 이번 한글날 연휴 사이에 집중적으로 얘만 장중 하락치 사서 뭐 7, 8%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 매매 하신 케이스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리고 뭐 어제도 뭐 이번 연휴 사이에도 뭐 하루 1%인가 관련 미국 주식이 빠지긴 했었는데 어저께 다시 뭐 2점 몇 프로 또 오르고 그렇게 상승폭을 계속 가져가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추석 전에 환경 방송에 나와서 그 IMVT라고 하는 자기 면역 치료제 관련된 임상값에 그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더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연휴 바로 전날 점상으로 출발해서 마감이 됐었고 3만 원에서 지금 한 49,000 원까지 무리 없이 올라가는 그런 굉장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스라엘 파장은 사실 뭐 앞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제와 그제 사이에 오늘 아침 뭐 오전 지금 현재까지도 뭐 수백 개 채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 같은데 뭐 수백 유튜브들이 얘기를 할 거고 여러 개 케이블 증권 방송에서도 뭐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할 거라 얘기가 너무 중구난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러실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스라엘 이런 파장에 대한 부분들은 인제 이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9.11 테러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9.11 테러급이라고 하면 그 파장이 적지 않았음을 사실 의미하는 단어인데 앞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파장이 적다는 9.11 테러가 일어나고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없던 일 뭐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하고 말았나요? 아니었잖아요. 9.11 테러급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이게 쉽지는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200만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포위했다라는 것도 생각보다는 큰 이슈라고 보는 게 맞죠. 이스라엘이 이번에 완전히 허를 찔리면서 '한번 대놓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거고. 근데 인제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게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뭐 교섭이라든가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증산을 하겠다는 얘기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자 옛날에 1970 년대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몇 달러 안 하던 게 80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미쳤던 유가 상승의 어떤 결과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거죠. 약간 여건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옛날에 있었던 학습 효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뭐 사실이고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전쟁을 선포하고 장기화를 예고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큽니다. 근데 물론 인제 미국 입장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싸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고 결국은 미국이 전폭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하는데도 벅차잖아요. 100조 원 정도 이미 벌써 도와줬고 뭐 탄약이 없어서 내년도에 종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아무리 지금 뭐 항모 전단을 그 근처에다 갖다 붙였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방금 오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뭐 지상군을 투입할 예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투입이 된다고 하면 진짜 인제 미국이 참전해서 뭐 어떻게든 확대를 시키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미국도 사실 자기 코가 석자라 제가 보기에는 빨리 좀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걸로 뭐 내가 강한 바이든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역전의 이미지를 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시나리오는 1, 2 라고 얘기를 해요. 예. 1은 뭐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끼리만 그냥 싸우다가 마는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데 지금 미국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이란이 배우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해요. 예. 하면은 인제 이게 혼란스러운데 뭐 이란은 또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과연 용의자의 배후냐 뭐 하마스의 배후냐 이런 거에 지금 확실한 증거라든가 어떤 것들이 발동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겠지만 뭐 억지로 찾아 가지고 일부러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결국은 이것들이 생각보다 확전이 되는 부분은 이란이라는 거를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매우 의심을 하면서도 이란에 직접적인 위해가 갈 만한 행동들이 나오느냐 아니냐에 많이 달려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예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어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한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적인 변수인데 이란을 지목당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보루예요. 예. 마지막까지 이란은 어떻게든 이번에 직접적인 뭐 어떤 뭐 가해자의 뭐 배후다 이렇게 지금 안 하려고들 서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도 뭐 사태는 나중에 어떻게 뭐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우리만 오늘 이제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노여워하고 계신데 어 글쎄요. 예. 지금 우리 상황들이 우리만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면 유달리 좋아지거나 우리만 특별히 뭐 더 아시아권의 다른 시장보다 좋아져야 되는 특별한 변수라는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엔 오늘 굳이 찾자고 하면 그래도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 정도 말고는 뭐 더 좋거나 상대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어 그리고 중국 시장이 의외로 안 빠진다. 뭐 중국은 글쎄요. 며칠 계속 이제 국경절 때문에 쉬었는데 그 사이에 나온 자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뭐 중국의 PMI라든가 또 이번에 국경절 때 뭐 소비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그렇게 생각보다 최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충분히 오랫동안 어디 가서 많이 놀고 오고 뭐 이동도 있었고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고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중국이 굳이 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만날지 몰라 인제 이런 이슈만으로도 중국이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지금 앙숙인데 만나서 약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도모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붙으면 미국이나 중국한테 뭐가 나쁘겠어요 그렇게. 예. 솔직히 어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조바심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요거 한글날 특집일 때 말씀드렸지만 증시 공학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이렇겠죠. 초기에는 방산주랑 유가 관련주들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뭐 불 보듯이 뻔한 거고 그다음에는 지금 타격받고 있는 건설기계나 어차피 때려 부시면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건설기계 쪽이나 신재생 쪽 뭐 유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또 생각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쪽이지만 중기로 보면 또 이런 쪽의 섹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음 지금 파국이 아니라고 하면은이라는 제가 조건을 붙여 봤는데 오늘은 이 사우디 쪽 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휴 지나면 뭐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들 있는데 지금 당장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이 사우디에서 신경을 쓰게 될까? 아니면 뭐 이게 우리가 어느 누군가가 뭐 지난주 토요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거라고 모사드도 몰랐던 얘기들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돌발적으로 나온 변수에 과연 어떤 해석이 필요한가인데 이건 뭐 지금 제가 봐서는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도 제 생각엔 하던 뭐 땅 파기도 일단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좀 있어 보자. 피신해 보자. 이런 다만 며칠이라도 일단 좀 스톱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간다는 일정 자체도 그 중동 지역에 누가 그렇게 지금 가서 이 판국에 비즈니스 하겠다고 설치고 돌아다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 다 알아서 제풀에 꺾이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지금 어쩔 수 없죠. 이거 어쩌겠어요. 지금 중동 쪽으로 가는 비행기조차가 지금 다 중단되고 캔슬되는데
중동 쪽이 지금 완전히 그 뭐랄까요? 암흑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쪽에 가서 뭘 모색해야지라고 했던 상황들이 지금 다 올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뭐 "이때다." 이러고서 용기 있게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해집고 다닐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어 그렇게까지 많이 하겠습니까? 예. 많이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파국이 아니라고 하면 관련해서 오늘 뭐 제법 큰 조정을 받는 역시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건 저는 좀 생각이 골 때린 건지 모르겠지만 증시공학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저 깨지고 뭐 박살나고 이러면 그 상태로 그냥 천년만년 천막 치고 살 거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이게 악재지고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건설과 건설기계 쪽에는 또 다른 재건을 위한 어떤 터가 제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물론 딱 가서 다 아도 찍어서 하겠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결국 땅을 다시 파고 건물을 올려야 되고 뭐 간이주택이라도 놔야 되고 망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인류의 숙제로 남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알고 보면. 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거의 말미는. 결국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뭐 지금 오늘은 뭐 방산주, 유가 올라가는 거에 관련주, 뭐 LPG 이런 것들에 손이 당연히 많이 가시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뭐 지수가 좀 내려가고 좀 폭이 안 좋고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거 뭐 앞서서도 다른 대표님들도 비슷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예. 플러스에 사면 물린다잖아요. 예. 쫓아가면 물린다. 예. 오늘도 사실 아침에 뭐 만약 진짜 이제 코스피가 한 30-40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그 상황에서 '와 이거 시장이 야 이거 뭐 반전을 하고 있으니 뭐 살 거 없을까?' 이러고서 덤비시는 게 결국은 옳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서너 시간 만에 시장이 낱낱이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날 사실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매수의 영역은 아침부터 안 좋았던 애들 뭔가 돌발 변수로 인해서 이 돌발 변수가 뭐 2-3 년, 3-4년 시장의 악영향을 계속 눌러줄 거면 뭐 너무 빠른 선택이겠지만 뭐 말 그대로 별거 아니라며요. 전쟁 오래 안 갈 거라며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로 아침에 강했다라고 하면 오늘 전쟁이 났어요. 이거 가지고 올라갔던 섹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중동 전쟁이 이번에 이게 난 게 한 뭐 '연말까지 간다.' 이러면 지금은 재건 이슈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 수주 동안 볼 필요가 없는 이슈고요. 상대적으로 뭐 방산만 계속 파야 되고 뭐 보안주만 파야 되고 해킹만 파야 되고 뭐 LPG 파야 되고 도시가스 파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텐데 말 그대로 주말 사이에 갑작스럽게 미국의 시장의 반전과 함께 흘러나오는 '아 이거 오래 안 갈 것 같아.' 이런 거면 굳이 오늘 아침부터 강한 방산을 사 가지고 '내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느냐 싶은데 지금 장이 빠지는 쪽으로 서너 시간 만에 방향성이 바뀌니까 아침에 '방산주 사는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내리죠. 그죠? 예.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알고 보면 뭐 달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 이슈가 그렇게 지금 뭐 한 2주 전에 급등했던 순서를 가지는 않아요. 예. 시장이 지금 뭐 그리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되는 날 여러분들이 보통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보통 그다음 날 되면 또 우리나라만 올라가더라고요. 딴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 날은 또 왜 우리나라만 오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이하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내려갈 때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주식 가지신 분들의 뭐 어쩔 수 없는 속성인데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이런 상황으로 끝나면 내일은 안 하니까 제가 뭐 말씀을 즉답을 못 드리겠지만 내일 한번 시장 한번 보세요. 딴 나라 다 쉬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웃기죠.
예, 그런 상황이. 자, 지금 뭐 빅텍 같은 종목이 23% 올랐다라고 제 화면에 보이는데, 아이고, 이거 뭐 빅텍이 오늘 예, 뭐 어떤 이슈 때문에 23%의 기업 가치가 오른 것처럼 시장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지, 예, 여러분도 저도 모르죠, 그죠? 뭐 빅텍이 전장이 낮다라는 걸로 인해서 요 하루 사이에 기업의 가치가 20% 이상 오를 만한 재료를 만난 거냐? 뭐 재료는 어선프로하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얘 수치나 매출단에는 아마 한 달, 두 달 사이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냥 기분 악상이죠. 예, 예, 그걸로 뭐 기분대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니까. 예. 음, 자, 어쨌든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설명은 잘하죠. 예, 그럴싸하게. 근데 어차피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예, 우리 시장이 오늘 뭐 이렇게 좀 아침에 와 그랬다가 막 찌그러지고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내일도 이럴까요에 대해서 뭐 누군가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로 5분 전, 10분 전의 상황은 그림같이 설명을 잘해줘도 예, 5분 뒤, 10분 뒤는 뭐 깜깜이 뭐 누가 뭘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 시장이 뭐 미국과 조금 다른 움직임을 갖는 게 안타깝죠. 일단은 아침에 분위기가 지금도 그냥 유지가 됐으면 하는 게 뭐 어쨌든 평균적으로 주식 지분이 비중이 높은 분들한테는 공통적인 관심사이자 뭐 기대값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뭐 조금 속도가 늦고 걸음걸이가 느려도 큰 방향성에서 아주 미국하고 뭐 도드라지게 다른 방향성을 띠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이렇게 좀 목리를 부리더라도 또 올라갈 때는 또 다른 나라가 안 움직이는 날 혼자 올라가는 날도 있다. 예. 약간 뒤처진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돌발적인 아이가 뭐 우리나라 시장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시간이 인제 뭐 많지는 않은데 음 여러분들 오늘 뭐 어저께 오후나 우리 주간 시장에 대해서 바라본 시장에 대해서 예, 뉴스 제목이 다 이랬는데 중동의 화약고 터지자 뭐 증시 압박이 커지는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증시 악영향 우려된다. 요런 식으로 써 놓은 거 이거 왜 예. 여러분들 전혀 안 믿으신 거 아니에요? 아침에 플러스 나니까 '기사가 틀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오면서 오전에 잠깐 보니까 생각이 났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수급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한 2천억 팔았고 개인들이 한 2,400억, 기관들이 4,500억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 수치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어 다양한 예 뭐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들이 아침에 뭐 매수했던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침에 올랐을 때부터 매도를 좀 계속 점증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그 망창 빠질 때 그런 날 개인들이 매도하지 않았죠. 빠지는 거 다 개인들이 매수했다고요. 오늘 아침부터 지수가 막 급등했을 때 우리 순수 개인들은 매도를 뭐 못하죠. 왜냐하면 매수 가격에 채 이르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싸게 샀던 뭐 어떤 그룹 단의 개인들은 오늘 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한 2,400-500 억이라도 오늘 올랐을 때 팔았다 이런 느낌? 뭐 기관이 오늘 어떻게 보면 진짜 상당히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아침부터 계속 샀는데 지금 지수 밀려도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그렇다고 사서 지금 지수를 올린 것도 아니고 밀리는 걸 계속 받고만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적인데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개인 뭐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고, 또 지수가 빠지면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 여기 나오는 통계치와 숫자대로만 치면 개인들이 훨씬 매매 잘하는 거죠. 예. 빠지는 날 팔고, 빠지는 날 사고 오르는 날 파니까. 기관은 또 반대로 합니다. 빠지는 날 팔고 오르는 날 사요. 예. 그러면서도 개인보다 수익이 잘 나온다라는 게 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말이죠. 예. 음. 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만 빠지고 딴 나라 오르는 날도 며칠 없지만, 예, 우리나라만 오르는 날도 간혹 있어요.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도 많은 투자 날수를 보면은 가끔 그런 날이 있을 거니까, 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만 유독 또 일본이나 중국보다 세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런 날이 그 전날쯤 우리나라가 또 이상하게 덜 떨어지게 안 움직인 날 다음 날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엔 분명히 박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이 고금리가 누가 명쾌하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으니까 뭐 파월한테 뭐 독대를 해 가지고 "너 빨리 금리 내려." 이렇게까지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연준에서 계속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올릴 때도 내릴 때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잽싸게 많은 기업과 가게가 망하기 전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골디락스 지점을 찍을 수 있을지 자신감이 별로 없다라는 거, 확신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랜섬이라든가 이런 또 전설적인 투자가가 지수가 굉장히 빠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양자 관련주들 그래도 세죠. 뭐 우리로라든가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도 센데, 양자 관련해서는, 예, 어쨌든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 예. 일단 VVIP가 꽂혀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게 누구도 뭐 절대 우위를 가진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 일단 양자 암호 관련해서 뭐 우리가 나름대로 뭐 텔레콤들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뭐 지금 미국도 뭐 중국도 서로 개발하려고 돈을 있는 대로 다 갖다 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개념은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뭐 말도 안 되게 빠르다라고 하는 거. 10,000시간 걸릴 걸 뭐 200초에 푼다라고 인제. 근데 그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나온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실제 없는데 저렇게 구성을 해서 뭐 진짜 뭐 건물 하나쯤 될 크기로 구성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없으니까 시장에다 대고 이리저리 질러 보는 거죠.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그 연휴 전에 우리 한경 방송에서 그 연휴 전에 사야 될 주식 이래 가지고 제가 당당 1 등으로 표현을 했던 종목인데, 연휴 끝나고 그 4일 날인가요? 예, 굉장히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 렉나자라고 하는 효과가 꽤 있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유한양행 10월 4일 날 88,00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뭐 근래 들어서는 아마 뭐 최고 급등이 나왔던, 예, 연휴 전에 샀으면 좋았을 법한 종목 중에 당당히 뭐 한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면서 우상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끼고 탑3의 시가총액을 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도 이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이든과 시진핑의 지금 입장에서 계속 싸워서 선명성으로
뭐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이 적당히 협조하면서 경제나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확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11월 달에 에이펙 회담을 조망하는 얘기들이 있을 때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뭐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본다. 뭐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내년도 말까지 싸우지 말자. 뭐 바이든 나 재선하고 싶다. 근데 중국 좀 도와줘. 예, 뭐 억누르는 것 같고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 때 앞으로 이런 게 만약 타협이 되었을 때 저는 우려하는 건 뭐 2차 전지로 보면 당연히 LFP 배터리 뭐 중국이 워낙 잘하는데 그런 걸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 막 허용도 해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기존에 많이 약속해 있는 공장들도 지어야 되지만 과연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예, 그런 부정적인 어떤 해석들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이 오늘도 어쨌든 뭐 하락의 빌미이자 가장 선두에 나오는 종목들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아까보다 더 내려서 지금 80만 원이 정말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거 90 몇만 원 하고 그럴 때 저희 방에서는 제가 2차 전지는 솔직히 뭐 사라 팔라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연초에 올라갈 때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별로 인사이트가 없어서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오른 거가 상당히 뭐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굳이 뭐 팔아라 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생각이 별로 없어요. 2차 전지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두루뭉실. 왜냐하면 뭐 솔직히 에코프로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갈 때 제가 뭐 뭘 잘했다고 내려가는 거에만 뭐 꽂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제하는데 제가 보는 그림으로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시지만 에코프로가 어쨌든 이번 올해 들어서 일가를 이뤘잖아요. 진짜 뭐 이런 상승이 어딨어요. 봄에 1월 달에 10만 원 하던 애가 7월 달에 150만 원, 15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웬만한 주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6개월 사이 15배 올랐다?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뭐 개똥 철학 중에 하나가 이런 대형 상승이 나온 뭐 10배 이상의 텐베거가 나온 애들은 제가 갖고 있는 뭐 많은 이것도 뭐 유추되는 생각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결국은 반토막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반쯤 빠져야 그래야지 거의 진바닥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더라. 이래서 이게 뭐 150이라는 걸 제가 뭐 알고 있던 목표가도 아니지만 150에서 어쨌든 부러지면서 지금 100도 깨지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얼마 전에 80만 원대 후반이나 90만 원 넘을 때도 그냥 좀 단순 무식하게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5만 원 정도쯤 내려와야 생각하는 바닥권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추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이게 뭐 80만 원까지 내려오면 뭐 제가 얘기한 게 좋아서 뭐 더 기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제 역할은 여기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덤덤한데 많은 그 대박이 났던 소위 종목들의 그 고점 이후의 행보를 보면 보통 반쯤은 부러지더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물론 급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 불과 2년 전까지 뭐 진짜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 이 카카오 아니겠어요. 뭐 카카오도 사실 지금 이래서 그렇지 뭐 올라갈 때 기준으로 보면 이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어쨌든 3만 원 뭐 더 밑으로 보면 만 원대 하던 게 이게 17만 원까지 뭐 기간이 한 2-3년 걸리긴 했지만 10배 넘는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17만 원에서 반 잡으면 이게 얼마예요? 한 8만 6-7천 원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가 아마 제가 얘기 들었던 게 이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도 더 빠지긴 했지만 그때가 아마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요때가 여기가 한 85,000원 정도 할 때라 요때쯤 반등 한번 나올 때는 됐는데요 했는데 그게 이제 85,000원대에서 11만 원까지 한번 반등 나오고 11만 원에서 지금 또 4만 원이 됐으니 뭐 반 이상 또 부러지긴 해서 제가 뭐 말한 개똥철학에 완전히 어 들어맞았다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한 대시세가 났던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참 아쉽게도 반 정도쯤 빠지는 예가 꽤 있더라라고 하는 게 피치 못한 뭐 옛날에 많은 뭐 예 이런 것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이런 것도 사실 심각한 지경이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오르기 전에 사실 뭐 만 원 하던 게 한 86,000 원까지 올랐었는데 얘 결국은 어디에서 반등이 한번 제대로 나왔냐면은 86,000 원의 반 정도 되는 41,000 원대 정도에서 바닥치고 여기에서 5만 한 몇천 원까지 상승이 꽤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서 또 까지긴 했었습니다만 반등이 제대로 한번 나온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론적으로 한 반 정도쯤에서 한번 형성이 되더라. 예,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게 되네요. 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전혀 뭐 위안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로들을 겪는 것들이 꽤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리포트 종목은 아주 간단하게 뭐 HK 이노에는 뭐 오늘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데 내년부터 진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은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KINX 데이터 센터 초과 수요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해서 또 이 리포트 빨로 오늘 뭐 고점 치고 내리는 애도 있습니다만 6일 연속 상승에 따른 좀 부담이 오늘은 보이는 걸로 보이나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새 뭐 중국 관광객이 왔냐 안 왔냐 인제 뭐 오늘 내일 중에 좀 집계가 되면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뭐 관련된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중국 뭐 관광객이 제주에는 많이 왔다라는 건 사실 같아서 여기 기사 제목 리포트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손님이 가득 찬 드림타워 의구심을 떨고 놔야 된다." 뭐 며칠째 지금 연휴 지나고 사실 계속 내려가고는 있는데 현 주가는 10,000원 정도 내외지만 목표 주가는 25,000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라는 타이틀 말고는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 자체는 꽤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내외에서는 차분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라는 이슈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생태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아침보다 지수가 워낙 좀 내려꽂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교차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를 하고 우리나라의 또 특수한 상황들 같은 것들이 또 '가만히 됐나 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많이 좋았던 것들이 이제 부러지면서 나오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보시고 우리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부분들 쪽에 좀 일부 피신을 해 가지고 어 '생존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되는 월요일, 화요일 날 시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